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왜 주목받고 싶어 할까? 인정 욕구의 본질.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대놓고 하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무리해서 내 이야기가 잘리지 않을 때, 내가 한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 줄 때, 마음속에서 작게 안도합니다. 아, 다행이다. 지금은 투명 인간이 아니구나.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적 있을 겁니다. 모임에서 아무도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단체 사진에서 나만 구석에 묻혀 있었을 때, 혹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들었을 때,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서운함이 피어오릅니다. 그건 단지 주목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기분 때문이죠. 인간은 타인의 눈으로 존재를 확인받고 인정이라는 감정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 친구들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되어 주었죠. 그런데 이게 자꾸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포트라이트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포트라이트를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결핍의 보상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수록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해받고 싶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사람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무대가 진짜 무대든 SNS든 직장 회식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다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하죠. 왜일까요? 단순히 자기중심적이라서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사실 말을 멈추는 순간 사라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 무리 안에서 존재를 지우지 않기 위해 계속 자신을 말로 유지하려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존중감, 셀프 에스팀과 사회적 인정 소셜 어프루벌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도 사랑과 소속의 욕구, 다음 단계가 바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울리고 싶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존재가 의미 있다는 걸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외부의 시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찾아 헤매는 삶이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식당을 선택하고 카메라에 잘 나올 옷을 입고 사람들이 좋아할 문장을 미리 써놓고 고민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누구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감정.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향한 집착의 진짜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길 원하는 이유는 그 빛이 자기 안의 어둠을 가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은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죠. 아무리 박수 소리가 커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 소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나요? 그 사람의 기준은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람의 욕망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주목을 받으려 할 때 그 무대 아래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조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기에 굳이 박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로 빛나는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지기 위해선 먼저 내 안의 인정 욕구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솔직하게 마주봐야 합니다.
이 편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애정 결핍의 그림자. 사실 우리는 주목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라고 부르는 그 감정의 가장 밑바닥에는 조용하지만 간절한 감정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릴 적 부모가 무심했던 아이는 이상하리만치 칭찬에 집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대화 중에 자신을 증명하려 들고, 연인에게서 충분한 애정을 못 받았던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버려질까봐 흔들리죠.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아이처럼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눈에 띄어야 살아남는다는 걸 본능처럼 배운 채로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로 사랑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뭔가 잘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예뻐야 하고, 웃겨야 하고, 특별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 그게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줬다가 거절당하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당신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나는 항상 맞춰줬는데 왜 나만 힘들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날 안 좋아한다면 나는 대체 뭘 더 해야 할까? 이 말 속에는 슬프게도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해줘야만, 계속 맞춰줘야만 겨우 사랑받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애착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정 결핍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이 믿음은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만들고 감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어릴 적부터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하고, 누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나여도 괜찮다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그 말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눈치를 보는 대상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때때로 부모였고, 때로는 선생님이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들과의 기억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만 했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이 말하면 어색해지겠지? 이거 올리면 반응 없을까봐 무서워. 이런 마음은 전부 사랑이 끊기지 않길 바라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자주 외로워하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예요. 다들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 깊은 진심은 닿지 않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 좋아요, 숫자, 채팅창 반응, 상사나 친구의 칭찬,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에는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 사랑이 고갈된 사람은 아무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받고 싶은 행동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도 계속 공허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주목을 통해 결핍을 덮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보면 그 밑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 그래,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당신은 비로소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사랑받기 위해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방향으로 삶이 변하니까요. 3편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빛나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잘 보이려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대화 중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존감이 높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애써 꾸미고 말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더 눈에 띄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런 사람에게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존재의 확인입니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빛나고 싶어집니다.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더 눈부시게 보여야만 그 반짝임 속에서 겨우 존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집에 돌아가면 유독 자기 비난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 말밖에 못했을까? 왜 내가 조금만 더 재미있게 말하지 못했지? 오늘도 나 별로였어.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주고 싶어 했고 늘 모임에서 중심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금방 잊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 활동량이 많고 사진을 자주 수정하고 반응 수치를 민감하게 여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외부 평가 기반의 자기 존중감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피드백에 따라 자존감이 요동치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평가를 들어도 금세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채워진 건 잠깐이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다른 사람, 또 다른 상황이 오면 그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눈에 띄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존감을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 정도로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누가 나를 거절해도 비난해도 그래도 나는 나와 함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고 스스로의 감정보다 주변 반응에 더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꾸며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기 자신은 사랑받기엔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무대 위에 서고 싶어지고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싶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으려 발버둥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해서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존감은 조명 아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조명이 꺼진 뒤에도 자신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스포트라이트 아래선 누구나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조명이 꺼졌을 때 혼자 남겨진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면 그 빛은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조명이 꺼졌을 때도 괜찮나요?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느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주목이 아니라 내면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은 타인의 박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그저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봐주겠다고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편 불안과 허물을 감추는 화려함의 심리. 사람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반짝이려 합니다. 속이 공허할수록 겉을 더 채우고 내면이 흔들릴수록 외적인 안정과 멋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안해요 라고 쉽게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대신 우리는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고 스케줄을 가득 채우고 할 일을 미친 듯이 해내고 반짝이는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방어라는 걸 우리는 모른 채 그냥 멋지게 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어쩌면 그 모든 반짝임은 불안정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어막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회피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감각,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감정,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조급함, 이런 감정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채우는 방향이 아니라 덮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멋진 말들을 내뱉고, 더 성취해 보여야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멋진 옷을 걸친 마네킹처럼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모습이 충분히 그럴듯하면 괜찮다고 믿는 것처럼요. 그런 삶은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요동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화려해지려 하고 더 큰 성과, 더 많은 박수, 더 높은 위치를 추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어쩌면 공허함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불안해도 인정하고 허무해도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자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조금씩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바깥으로 나가려 하고 더 화려한 조명 아래 서려 하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허물을 숨기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쉬는 법을 모르고 하루를 의미 없이 바쁘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하지 않음 속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죠. 공허함은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조용히 마주 앉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허무하거나 뭔가 성취해도 허전하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줄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불안을 짓누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내 삶은 특별해야만 해.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해. 이런 문장 속에는 사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 말은 곧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정말 성공인가요? 아니면 불안을 덮을 만한 무언가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불안은 아직도 말하지 못한 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당신의 반짝임이 아니라 당신의 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존재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면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제야 진짜로 살아있다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조용한 내면의 이야기, 이제 다음 감정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편 SNS는 왜 사람을 과장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매일 작은 무대에 오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받는 온라인이라는 무대 말이죠. SNS는 그 무대의 중심입니다. 사진 한 장, 문장 몇 줄, 영상 몇 초, 그 안에 삶 전체를 농축시켜 담아냅니다. 아니, 담아내려고 애쓰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금씩 자기를 과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SNS는 기본적으로 비교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은 대부분 현실보다 화려합니다. 잘 찍힌 사진, 필터로 다듬어진 얼굴, 특별한 순간만을 자랑하는 글.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신의 일상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먹은 평범한 점심, 아무 일 없었던 주말 오후, 그냥 그런 회사 출근길, 그 모든 것이 업로드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보여줄 만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진짜가 아니라 연출된 것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무의식은
반응합니다. 이건 좀 더 예뻐 보이게 찍어야 해. 이 문장은 감동을 줘야 해. 이 여행은 그냥 다녀온 게 아니라 의미 있어 보여야 해. 사실 그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를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좋아요 버튼에 목숨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SNS는 도파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아요나 댓글 같은 작은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쾌감을 느끼죠. 이게 반복되면 중독처럼 행동이 굳어집니다. 즉, 과장된 사진을 올리고 멋져 보이는 글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행동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에 깊이 연결된 구조인 겁니다. 더욱이 SNS는 끊임없이 비교를 유도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인기 있는지, 누가 더 완벽한 일상을 사는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비교가 전부 연출된 이미지끼리의 비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무대만 보고 자기 백스테이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SNS 안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끄고 나면 그 사람도, 당신도, 우리 모두 그냥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SNS는 사람을 과장하게 만들고 그 과장이 또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이 다시 과장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과장된 삶에 속고 자신의 평범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대부분 평범합니다.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날이 훨씬 많고 반짝이는 순간보다 지루한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건 실패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평범함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의 감정을 줄이고 편집된 자신만 보여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겨우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심은 대부분 당신에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이미지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당신을 점점 외롭게 만듭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진짜 나여서가 아니라 보여준 모습 때문이라는 불안감. 그런 마음은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과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잘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니라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화려한 계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눈빛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조용한 내면을 돌아보는 다음 여정에서 조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6편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처럼 보여야 할지를 떠올립니다. 회사에서 괜찮아 보이는 직원, 친구들 사이에서 센스 있는 사람, 가족에게 든든한 존재, SNS에서 반응 좋은 사람. 나보다 먼저 타인이 바라볼 나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루 대부분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것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말투를 정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을 삼킬 때도 우리의 무의식은 묻습니다. 이건 나답나?가 아니라 이건 이상하지 않을까?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데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진짜 내가 사라질 때 생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루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루를 다 살아냈는데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공허함이 밀려오죠.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계속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연기자라고 불립니다.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하루 종일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죠. 그런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자기만의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시간만큼 자신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내 생각일까?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입은 이 옷, 내가 원해서 입은 걸까? 이런 생각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소외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자아를 잃었다는 표현을 쓸 때 그건 멀리 있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입니다. 나는 분명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엔 진짜 내가 없다는 느낌.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딘가 긴장해 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누군가 눈치챌까봐 불안한 마음. 그래서 오히려 더 완벽해 보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죠. 그 삶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외롭고 소통할수록 피곤하고 칭찬을 들어도 불편해지는 감정. 왜냐하면 진짜 나는 그 안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도 없다면 그냥 사람들 기대에 맞춰 사는 게 편하잖아. 그 말은 겉으로는 현실적이지만 속으로는 삶을 포기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단 하루 중 단 10분뿐이라도 그 시간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만큼의 시간을 진짜 나로 살았나요?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 하루를 스스로에게 조금 더 돌려준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니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당연하지.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만 기대어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건 존재가 아니라 역할만 남게 됩니다. 역할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대를 내려와 잠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7편 성공보다 박수를 먼저 쫓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게 성공이다. 하지만 그건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면 성공처럼 보이는 찰나의 연출일까요? 박수는 빠릅니다. 성과가 나오기 전에도 칠 수 있고 실체가 없어도 터질 수 있으며 때론 열정이 아니라 포장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보다 반응을 먼저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잘하고 있다고 믿어주는가? 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점점 본질보다 이미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보다 좋은 타이밍에 좋아 보이는 걸 내놓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그 구조에 익숙해질수록 성공의 기준은 외부로 밀려납니다. 내가 만족하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보다는 이걸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까? 박수는 짧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필요하고 중독처럼 갈망하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긍정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피드백 자체에 중독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결과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박수를 위한 연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장면을 만듭니다. 노력하는 모습보다 결과만 보여주려 하고 실패의 진실보다 성공의 순간만 포장합니다. 그 삶은 겉보기에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그런 삶을 오래 살면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정말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런 반응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돌아올 대답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박수에만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수가 끊기면 무너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고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아서 불안에 휘청입니다. 그래서 더 큰 반응을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걸 쫓고 더 튀는 걸 시도하고 더 화려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그렇게 빠르게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꾸준히 쌓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깊어지며 스스로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박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어쩌면 진짜 빛나는 사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추구하는 건 진짜 성취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반응인가요?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만이 진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모두가 박수를 좇을 때 당신만이라도 박수보다 가치를 좇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소리 없이 깊어질 겁니다. 지금은 잠깐의 반응이 아니라 오래가는 울림을 선택할 때입니다. 팔편 주목을 잃으면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서서히 밀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와 박수가 가득했던 공간이었는데 조명이 꺼지고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기이한 정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안에 조용히 있던 공허함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보통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일 뿐 그 깊은 안쪽에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실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목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가 되죠. 문제는 그 존재감이 타인의 시선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을 때입니다. 누가 나를 바라봐야만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누가 반응을 해줘야만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잃는 순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허전함에 빠집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이 반응이 없을 때, 한창 인기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잊혀질 때, 모임의 중심이었던 자리가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다 는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 감정은 매우 익숙한 동시에 낯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칭찬, 인정, 사랑을 통해 자기를 확인해온 사람이라면 그 감정은 곧 존재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누가 말해줄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다시 무대에 오르려고 하죠. 조명이 꺼진 무대는 너무 어두우니까요. 실제로 인정 기반의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외부 반응이 줄어들 때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늘 남의 반응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를 오래 겪게 되면 사람은 점점 비어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엇을 해도 성취감이 오래가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며 조용한 순간이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며 자기 존재를 다시 조명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 이걸 원했던 걸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나는 누가 될까? 이 질문은 어쩌면 당신 안에 남아있는 진짜 나가 던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허함은 점점 커져 마침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보여지는 삶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삶을 느끼며 살 수는 없게 되죠. 주목은 짜릿합니다. 하지만 주목에 중독된 사람은 그 시선이 사라질 때마다 자신도 무너져야 합니다. 당신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모두가 떠난 방 안, 불 꺼진 거실,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앉아있는 밤의 끝자락, 그 고요함 속에서 왠지 모르게 텅 빈 기분,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 멀어진 시간이 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목을 쫓는 걸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목이 사라졌을 때 자신을 다시 마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문장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비로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주목을 잃는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 존재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만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회복하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9편 조용한 사람은 왜 더 단단한가?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 유난히 조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고 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가끔은 벽처럼 느껴질 만큼 고요한 사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뭐 생각해? 심심해 보여.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봐.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이게 편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주목을 받지 않아도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감정의 기반이 있죠. 그 기반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외로움을 견디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자기 안에 깊은 대화를 반복한 사람만이 그 고요한 단단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감정을 덜어내고 말이 적을수록 감정을 안쪽으로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을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작은 등불을 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은 조명처럼 밝진 않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해도 마음이 공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사람들은 때때로 그 조용함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은 무언의 거울처럼 자신들의 과장된 모습을 조용히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조용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속도를 늦추고 관심보다는 진심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단단합니다. 폭풍이 와도 속이 빈 사람은 날아가지만 속이 채워진 사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크고 빠르고 밝은 것을 단단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그 모든 반대편에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필요할 때 단호하게 움직이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며 침묵할 땐 더 많은 걸 전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조용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사랑받는 대신 스스로의 눈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표가 잘 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결국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은 마지막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진짜로 빛나는 사람은 조명을 끄고도 빛난다. 우리는 빛을 쫓아 살아갑니다. 조명, 박수, 반응, 인정, 인기, 호감.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가죠. 하지만 결국 가장 빛나는 사람은 조명이 꺼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누구나 반짝입니다. 그 조명은 사람을 멋져 보이게 만듭니다. 조명이 각도를 바꾸면 사람의 단점도 장점처럼 보이고 무대 위의 표정도 신화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명을 차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 불안한 마음을 꾸미고 사라질까봐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무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서고 당신이 혼자 방 안에 남겨졌을 때 그때 당신에게 남는 건 조명도 박수도 인정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조명이 꺼졌는데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가? 이 질문에 천천히 조용히 그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정말 단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진짜로 빛나는 사람은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줄 알고 박수가 없을 때도 걸어갈 방향을 알고 있으며 무대가 사라져도 스스로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을 쫓는 대신 자신이 빛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외부로 향합니다. 관심을 원하고 반응을 갈망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이런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알아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해도 누가 무시해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조명이 켜졌기 때문이죠. 이 조명은 반짝이진 않지만 오래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더 강하게 빛나고 감정이 흐려질 때 더 선명해지며 무너지려 할 때 나를 다시 붙잡아주는 나만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지금 당신이 그 등불을 켜기 시작했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신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의 박수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조명이 꺼져도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좋아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잘 버텼어라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거창한 목표보다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애쓴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조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진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누가 박수를 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사람. 진짜로 빛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